사익동 도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롯개미 사익동 야구 해설 저는 우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개막이 벌써 79일이 남았습니다. 네, 매주 돌아올 때마다 뭔가 앞자르기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다는 걸 실감을 하고 있고 오늘은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빅뉴스가 이번 주에 두 개나 있었기 때문에 이 빅뉴스 두 개 위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FA 안치홍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FA 전준우 선수 역시 영입을 했습니다. 뭐 자팀 FA는 영입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긴 하는데 엄연히 말하면 FA 선수는 모두가 자유소속이기 때문에 영입한 게 맞습니다. 재계약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두 명의 FA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2022년에 뭔가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됐는데요. 이 두 선수의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뭐 계약 내용부터 이 선수들이 왜 우리 팀하고 계약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이 선수들의 영입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치홍 선수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안치홍 선수가 2년 동안 최대 26억 원이고 4년 동안은 최대 56억 원 계약을 해서 2년 더하기 2년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형태를 옵트아웃이나 뭐 무취화 계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국내 FA 선수로서는 최초로 이런 식의 계약을 했다고 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역시 메이저리그 경험을 한 단장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우선 계약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계약 내용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요. 계약금이 14억 2천만 원입니다. 14억 2천만 원이고 연봉 총액이 2년 동안 5억 8천만 원이고 그러니까 연봉 2억 9천만 원인 거죠. 2억 9천만 원이고 옵션 총액이 6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구단 입장에선 사실 보장 금액은 20억 밖에 되지 않아요. 2년 동안 20억이 보장 금액이고 나머지 6억 원은 이제 옵션입니다. 옵션이고 여기서 다른 계약하고 다른 좀 재미있는 점은 2년 후인 2022년 시즌이죠. 2022년 시즌이 종료하고 나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더 이제 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이제 마치고 자유의 몸으로 나올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2년 동안 최대 31억 원의 상호계약 연장 조약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31억 원의 계약을 연장하려면은 구단하고 선수 둘 다 동의를 해야 돼요. 둘 다 동의를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계약을 연장하는 걸 동의하지 않으면은 계약이 이제 연장되지 않고 안치홍 선수가 FA로 다시 풀리게 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구단이 계약을 연장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치홍 선수는 계약을 하고 싶은데 구단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선수에게 바이아웃 금액 1억 원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선수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자기가 FA로 나오고 싶다고 하면은 바이아웃 금액을 지급을 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구단이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은 바이아웃 금액을 주는 거고요. 선수가 원하지만 안 줘도 되고 그러고 FA로 풀리게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2년 후에 FA로 풀리는 거는 완전 FA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상 선수를 우리가 기아 쪽에 줘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FA 선수로 안치홍 선수가 나가게 되면은 보상 선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100%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계약을 하게 된 데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연들이 있긴 한데 우선 그거를 하나하나씩 일단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안치홍 선수가 정말 기아의 프랜차이즈로서 우승도 2번이나 하고 기아에 있으면서 골든글러브도 3번이나 타고 팀 내에서 사실 팬들에게 인기도 굉장히 높은 선수고 선수 본인도 기아라는 팀에 대해서 애정이 굉장히 높은 선수라서 사실 저도 안치홍 선수를 영입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 소식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란 것도 하고 약간 어안이 벙벙했어요. 약간 이거 실화인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렇게 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안치홍 선수를 계약할 수 있었던 거는 우선 제일 큰 게 이루수 포지션을 보장해줬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안치홍 선수가 이루수로서 골든글러브도 타고 굉장히 경력이 계속 이루수였던 선수고 또 본인도 이루수라는 포지션에 대한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은 선수란 말이죠. 근데 작년 시즌에 이제 2019년 시즌에 벌크업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벌크업이 아니고 몸이 부으면서 순발력이 떨어지면서 이루수 수비에서 굉장히 많은 의문보호를 받았어요. 의문보호도 붙고 공격력 측면에서도 몸은 커졌는데 장타력이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공인구가 바뀌면서. 그런데 또 순발력이 떨어지고 몸이 느려지니까 수비로서 그런 가치도 많이 낮아졌는데 안치홍 선수는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90년생 선수예요. 그래서 만 20세, 만 30세 선수로서 되게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올해 부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본인은 자신을 하고 있고 사실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도 롯데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본인의 떨어진 현재 이루수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다소 조금 적은 금액에 계약을 한 거고, 2년 후에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루수로서의 역량을 보여준다면은 훨씬 더 좋은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안치홍 선수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로 오면서 또 2년 동안 다소 작은 금액에 이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안치홍 선수가 뭐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루수 골든글러브를 다시 받고 싶고 내야구를 2년 동안 보여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롯데라는 팀이 좋아서 왔다는 성격보다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나의 역량을 다시 보여주고 더욱더 나의 가치를 제대로 된 평가를 2년 후에 받겠다는 성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치홍 선수로서는 2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보여주겠다. 그리고 2년 후에 좀 더 큰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의중이 컸던 것 같고요. 롯데로서는 사실 이 정도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이루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근데 올 시즌에 가치가 떨어진 안치홍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은 올해 FA밖에 없고 2년 동안 다소 작은 계약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는 선수를 저렴한 금액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시기는 지금밖에 없다. 였기 때문에 구단과 선수의 이런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면서 사실 공격력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부호가 있진 않은 게, 물론 안치홍 선수의 기록을 쭉 살펴보면 올 시즌 기록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2018년하고 17 시즌에는 홈런을 굉장히 많이 때렸거든요. 홈런을 17년에 21개, 18년에는 23개를 치면서 공격력에서도 굉장히 정상급의 선수였는데, 올 시즌은 이런 잘못된 벌크업과 공인구 바뀌면서 적응이 실패하면서 홈런이 5개로 장타력이 굉장히 급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작은 금액에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클래스가 있는 선수입니다. 클래스가 있는 선수라서 통산 OPS가 8할 3리고 통산 타율이 3할이고 통산 100홈런을 때려낸 선수입니다. 그래서 작년 시즌 한 시즌에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이 선수가 이 정도의 급이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통산 통적을 보면은 WAR, 그러니까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가 항상 3을 거의 넘었던 선수거든요. 3의 넘은 시즌이 3시즌이고요. 그 다음에 4가 넘은 시즌도 3시즌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WAR이 3 이상의 성적은 충분히 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계산이 서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올 시즌에 이런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비력에 대한 의문 역시 본인이 일단 벌크업을 실패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고 지금 5kg에 감량을 했고 자신이 이런 몸 관리를 다소 실패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겨울 기간 동안 애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치홍 선수가 오면서 일단 우리는 이루수로 데리고 온 거기 때문에 자연히 기존의 이루수로 분류가 됐던 신범기 선수가 3루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키스톤 콤비가 마차도 선수와 안치홍 선수의 키스톤 콤비가 완성이 됐고요. 또 안치홍 선수가 풀타임 이루수로 하기에는 좀 체력적인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일단은 신범기 선수가 여기저기 많이 이제 그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게 될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내야에 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이루수 자리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치홍 선수는 정말 올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해서 사실 계약 당일에서는 굉장히 하루 종일 약간 기분이 방방 뜨는 그런 상태였는데 아무튼 좋은 선수를 이렇게 우리 팀에 오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안치홍 선수가 있는 일단 있는 2년 동안 굉장히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치홍 선수의 얘기는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안치홍 선수가 계약을 하고 나서 안치홍 선수가 등번호가 8번이에요. 8번인데 다음 날에, 그러니까 계약하고 그 다음 날에 안치홍 선수는 13번을 달게 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의 원래 8번 전준우 선수가 잔류를 하겠구나 그런 희망 어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준우 선수 계약 소식도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떴습니다. 그래서 전준우 선수 계약 소식에 다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전준우 선수는 4년 동안 최대 34억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계약금이 12억 원이고요. 연봉 총액이 4년 동안 20억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는 5억 원씩 이제 4년 20억을 수령을 하게 되고 옵션이 최대 2억 원이 걸려 있는 조약인데요.
사실은 많은 팬분들이 너무 금액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저 역시 같은 생각이네. 40억 원 정도는 충분히 줘야 되는 선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전준우 선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양보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 포지션을 1루수로 옮기는 거를 확실히 한 상태에서 이런 계약을 맺은 데다가 금액 역시 선수 본인으로서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전준우 선수가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팬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한 것 같고 계약 직후에 한 인터뷰에서 전준우 선수가 계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팬분들의 이런 꼭 팀에 남아달라는 이야기들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많은 팬들이 뭐 전준우 선수 유니폼이라도 한 개 사겠다부터 뭐 롯데 기업 광고라도 한 개 찍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따르고 있는데 아무튼 정말 팬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근데 이런 계약을 하게 된 거에는 아쉬운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제 4년을 보장해줬다는 게 큰 것 같아요. 선수 입장에서는 4년 계약을 보장을 했고 그 다음에 계약금이 12억 원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보장 금액이 4년 32억입니다. 옵션이 2억밖에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전준우 선수가 나이가 적지 않아요. 올 시즌 이제 만 34세 시즌에 들어가고 만 34세, 35세, 36세, 37세 시즌 4년을 계약한 건데 사실 에이징 커브라고 부르는 약간 노쇠화가 걱정이 되는 나이에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의 계약을 보장을 해주고 보장 금액을 많이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전준우 선수 입장에서는 총액이 조금 적어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선수한테는 4년의 시간이 보장이 되고 또 나름의 보장된 금액이 있는 안전한 계약이었던 것 같고 구단 입장에서도 만약에 전준우 선수가 나이가 들어서 조금 부진을 하더라도 가성비가 좋은 계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 쪽 다 똑똑한 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4년이라는 시간이 만 37세까지 가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4년 계약을 한 이유는 전준우 선수가 선수단이나 코칭 스태프나 프런트나 팬들에게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 제일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준우 선수가 그 수치적인 면에서 성적이 조금 못 나더라도 충분히 이제 선수단의 리더로서 또 프런트와의 가교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까지 포함해서 4년의 계약을 보장을 해줬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장 역할도 좀 뭐 올 시즌은 아니더라도 내년 시즌에 맡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준우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우리 팀의 타선과 수비가 나름대로 이제 구색에 갖췄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뭐 이거는 저의 예상입니다만 일단 제 나름대로 한번 예상 포지션을 짜봤는데 1번 중견수 민병헌, 2번 우익수 손아섭, 3번 1루수 전준우, 4번 지명타자 이대호, 5번 2루수 안치용, 6번 유격수 마차도, 7번 3루수 신봉기 아니면 한동희, 그 다음에 8번 포수 지성준, 9번 좌익수 고승민, 강로한, 허일 이 정도로 일단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뭔가 순서는 사실 뭐 전준우 선수와 안치홍 선수의 순서가 바뀌던지 아니면 민병헌 선수는 1번으로 제가 생각이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아섭 선수가 3번이나 그렇게 갈 수도 있긴 한데 선수 본인이 2번이 제일 편하다고 하고 실제로 성적도 2번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감독의 스타일상 선수가 편해하는 포지션을 억지로 깰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외야 수비 포지션은 중견수 포지션은 좀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일단 중견수 민병헌 선수가 체력적인 부분이 항상 약간 문제가 있는 선수라서 중견수로 갔을 때 체력 부담이 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익수 손아섭 선수가 사실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우익수 수비에서 조금씩 어려움을 보이고 있고 어깨가 많이 약해졌어요. 사실 어깨 그 수술을 하고 나면서부터. 그래서 손아섭 선수가 좌익수로 가고 민병헌 선수가 우익수로 가고 나머지 고승민, 강로한 선수가 중견수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허희 선수까지. 근데 이거는 스프링 캠프에서 수비 훈련을 시켜보고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게 고승민, 강로한 선수가 중견수 수비하고 좌익수 수비 중에 뭘 조금 더 편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은 중견수 수비가 훨씬 더 어렵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선수 중에서 좌익수 수비를 못 보는 선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휘어져 나가는 타구를 쫓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승민이나 강로한 선수가 외야를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은 오히려 중견수로 가고
좌익수로 민병헌 선수가 갈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스프링 캠프에서 훈련을 해보면서 코칭 스텝 쪽에서 결정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큰 타순이나 수비 포메이션은 이 정도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치홍 선수나 전준우 선수가 계약되기 전에 상당히 타선에 빈 구멍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1회 방송인가 2회 방송 때 우리 팀에 지금 구멍이 4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포수 포지션에 지성준 선수가 오면서 어느 정도 구멍을 메웠고, 이루수 포지션도 안치홍 선수가 오면서 메꿔줬고, 그러면서 자연히 3루수 포지션도 신봉기 선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이 계산이 서는 선수이기 때문에 큰 구멍은 메꿨다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준우 선수가 1루로 가면서 1루 문제도 메꿨고, 그 다음에 외야 한 자리는 고승민, 강로한, 허의 선수가 작년에 사실 어느 정도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멍을 메웠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상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50% 정도는 구멍을 메운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수 보강을 하면서 서민규 단장은 2022년에 반드시 무조건 성적을 내겠다고 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이 원인은 2022 시즌이 끝나면은 손아섭, 민병헌 선수 FA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형 FA 두 선수의 계약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 선수들과 재계약을 또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못 잡을지 알 수도 없는 데다가 이 두 선수 역시 22년 시즌이 끝나면 나이가 이제 적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되게 좋은 성적을 계속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최적의 전력을 갖추고 있는 22년에 반드시 성적을 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노경훈 선수 2년 계약도 이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안치홍 선수의 2년 계약도 이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팀 전력이 최정상에 다다른 22년 시즌에 반드시 성적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FA로 풀린 이 선수들이 남은 2년 동안은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알아서 죽어라고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자기의 미래가 달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는 데다가 또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로한 선수나 고승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외야에 적응을 하는 시간이고, 22년 시즌에 2년 동안 외야로 뛰어보고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이제 12년 시즌에 정말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된다는 계산하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영리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올 시즌은 사실은 성적이 되게 좋긴 힘들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안치홍 선수가 오기 전에는 65승 정도를 예상했고요. 안치홍 선수가 오면서 70승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 시즌은 잘 풀려도 제가 생각에는 5강 싸움 정도? 5등 싸움 정도를 할 수 있는 승수가 될 거고, 그 승수가 70승 안팎이라고 보거든요. 네, 70승 안팎이면은 OR에서 조금 모자란 성적인데 올 시즌 5등으로 간 팀의 성적이 그 정도가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올 시즌 성적이 약간 아쉬워도 22년에 나는 승부를 건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부산 팬들의 가장 큰 특징이, 지금은 이렇게 막 박수를 다 쳐도 당장 시즌에 개막했을 때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바로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 시즌은 성적을 내는 시즌이 아니고 22년 준비하는 시즌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1년의 시간을 벌었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 시즌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팬들한테 봐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굉장히 힘들게 길게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안치홍, 전준우 선수의 영입이 워낙에 빅뉴스이기 때문에 얘기를 더 하려면 할 게 얼마든지 더 있긴 합니다만은 너무 길어지면은 보신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룩겜미의 사익동 야구 해설이었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개막이 70일 남은 시점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